MBC 뉴스 비평, 이제 좀 방송을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방송 여론조사가 사실은 큰 행사예요. 추석같이 전 국민이 모이는 시기에 여론조사 결과를 띄워준다 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추석 가족들 모인 여러분들의 안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의제, 이슈를 주도하기 위한 방송사의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단연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잘했다 80%. 이거는 여론조사가 80%가 넘는 건 그냥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대체로 그냥 여름이 8이니까 대체로 다 잘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에 따른 문 대통령 지지율도 했는데 MBC에서는 73%, KBS 72%, SBS 72%. 야, 엄청난 거죠. 50% 전후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될까 했는데, 능라도와 평양 그리고 백두산에서의 어떤 간접 체험이 우리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그야말로 파괴적으로, 혁명적으로 열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국민의 82.8%, 83%거든요. 김정은이 서울 답방하는 거 환영한다. 내려와라. 저는 이렇게 높을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어제 주변에도 김정은이 오면 연도에 나가서 한반도기 흔들겠다는 분들 많아요. 김어준이도 그러고. 저도 나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뚱뚱한가. 나보다 더 뚱뚱한가. 그리고 뭐 알리가 천지에서 부를 때 보니까 되게 귀엽더라고요. 동생 같고. 여하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리드를 잘 넉살 좋게 받아들이면서 형님 좋고 아이 좋고 동생 좋고 누이 좋고 이렇게 좀 어찌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처럼 이렇게 남북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게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국민 83%가 와라. 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결국은 방송의 이런 서베이가, 여론조사가 추석의 안방 토론, 안방 정치를 주도했다. 역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뉴스를 항상 전해드리면서 시청률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기자들은 시청률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합니다. 꼭 시청률에 연연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뉴스를 하자, 이런 그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또 거꾸로 뒤집어 보면 국민들이 많이 보는 뉴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하튼 양가적인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기자들한테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도 막상 시청률이 빠지면 힘이 빠지는 거죠. KBS 올라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월화수 3연타로 계속 올라갔어요. 이건 뭐야? 기본적으로 KBS 기자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KBS 뉴스는 낡았다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어요. 원래 40, 50대 그리고 60대 이상이 즐겨보는 채널이 예로부터 KBS였어요. 명절 때 확실히 KBS가 반등됩니다. 이거는 자기들의 한계이자 기회이죠. KBS보다 좀 더 분발해 주기를 바라고요. KBS가 문 대통령 뭐 스트레이트인데요. 미국 손해볼 거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미국 보수층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도발적인 설득 방법입니다. 북한은 사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핵 시설들을 계속 폐기해 나가는데, 한국이랑 북한은 그냥 잘한다 오케이 종전했어 라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언사에 불과하잖아요. 정치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얘들은, 북한은 회복 불가능한 경제시설과 핵시설을 파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손해볼 거 없어. 걔네가 막 의구심 들게 하던가 약속 이행하지 않으면 그냥 나가리 하면 되잖아 라고 미국 보수층, 특히 미국의 트럼프의 친가이죠. 친정인데
보수당, 공화당이 상당히 지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공화당이 있을 때는 그나마 민주당 쪽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에 좀 긍정적이었지만 대동소이했고, 특히 공화당의 매파가 싫어했잖아요. 남북 화해를. 무기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무기 팔아먹는 것보다 훨씬 북한의 경제적 기회가 많아. 그리고 남북 종전회담하고 평화체제가 되고 심지어 통일이 되더라도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주한미군은 계속 있어도 돼. 이건 북한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계속 너희들 손해볼 거 없다고 지금 비둘기를 날리는 겁니다. 정말 저는 한편으로는 대단히 눈물겨워요. 이 추석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먼 뉴욕까지 가서, 시차가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뉴욕 가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당일로. 근데 계속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서 연설하면서 그다음 폭스뉴스 질문이 되게 터프했어요. 보니까 잘하셨는데 그런 인터뷰에 응하면 사람들 살 빠집니다. 그런데 또 이런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라고 대단히 한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외교 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서 계속 구애를 하는 거죠. 전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가슴 아팠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잘 나가고 있고요. 이 와중에 전 눈물 날 뻔했어요. 일본의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 통보했잖아요. 뉴욕은 정치 올림픽이 상시적으로 열리는 곳이잖아요. 유엔 센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 유엔 총회에 얘 왔잖아요. 지금 일본 아베 총리. 딱 이렇게 손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방법이 없거든. 방법이 없어요. 전형적으로 닥쳤던 개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얘들 2차 대전의 피해를 복구했잖아요. 미국의 간택을 받아서 후방 전쟁기지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계속 자민당 장기 집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북한이 이제 평화 대탕트 가게 되면 자기들은 집권 동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런 와중에 재팬 패싱 당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껴주잖아요. 뭐 납북자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걸 지금 그런 얘기 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동력을 동시에 상실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복귀해 보세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내내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삼각동맹이에요. 삼각동맹. 우리 한미동맹은 그야말로 운명적인 것이죠. 근데 자꾸 한미동맹에 일본을 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 몇 개 하고 막, 그리고 서둘러서 뭐 했습니까? 위안부 합의하도록 결국 화해치유재단 박근혜가 사인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미국이 한미전쟁 이후로 꾸준하게 시도했던 게 바로 이 삼각동맹이에요. 일본과 한국과 미국의 삼각동맹을 통해서 동북아의 그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우리는 한일 간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서 미국이 우리의 의식을 친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간단한 민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내 버틴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박근혜 때문에 무너졌지. 이걸 다시 회복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치유재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젓가락 못 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북한과 일본은 수교 협정을 맺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는 한일 수교 협정 맺으면서 엄청난 그 차관도 들어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박근혜 일당이 많이 해먹고 조선일보로 많이 넘어갔지만 북한은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범 처벌 요구하고 책임자 사과, 그리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북한과 한반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본을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보관에서 계속 이렇게 패싱하고 있는 걸 겁니다.
너무 감동적인 사연이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화해치유재단 사실상 해산을 통보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 아베 힘 없어요. 대북태도 바로 바꿔버리잖아요. 한때는 막 압력 넣었잖아요. 미국 통해서. 근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되면 국내 내치의 동력도 없고 국제 관계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정상화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확실하게 사인을 줬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그동안 업수인역이었던 한민족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KBS가 이런 보도도 썼어요. 회사 돈으로 묘역 관리. 이거 뭐 시리즈로 계속했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삼성 한진이 회사 돈으로 창업주들 개인 묘지를 회사 돈과 인력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뭐 왕릉이 따로 없어요. 왕릉이. 응?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죠. 응? 그냥 다 이게 뭐 한 해 여의도 몇 배만큼을 묘지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제는 솔선수범해서 작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화장해서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하던가 아니면 수목장으로 하던가 높으신 분들부터 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더 이상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KBS 이런 거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청료 계속 내주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SBS도 소폭 상승하는 커브를 보여주고 있죠. 5.9에서 6.9까지 기분 좋은 라인입니다. 뭐 큰 경사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SBS 뉴스가 스피디해서 좋아요. 편집도 좋고 확 달라진 트럼프 김정은 이름 부르면 감사하다라며 지금 북미 간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진짜 그야말로 열띤 외교전인데 그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기사도 저 좋았어요. 9월 24일 보도인데 제가 추석 뉴스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이 보도 좋았어요. 굴뚝에서 거리에서 우리 노동자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투쟁 현장 또는 분규 현장에서 그야말로 귀 기울여 달라고 농성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막 다녔는데 저는 이 샷이 이제 드론샷이에요. 드론샷. 드론으로 이분들 멀리서만 가다가 드론으로 이 굴뚝 높은 굴뚝 위로 올라가서 이분들 표정을 전해주려고 했던 기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많은 우리 시청자들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파인텍 이 공장 정상화와 체조 생계 보장 이게 참 그렇게 어렵나요? 좀 이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도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이버섯 송이버섯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뉴스의 생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페북이나 SNS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기자들이 따라옵니다. 저희는 이 송이버섯이 국내로 내려왔다 하는 보도를 접했잖아요. 2톤이면 얼마나 많을까 상상이 안 가는데 송이버섯 가벼우니까. 근데 딱 하니 SNS 페북에 송이버섯 받아들고 이렇게 우는 할머니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파만파로 계속 관련 보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뉴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SNS에 올려주는 글, 사진 이런 것들을 공중파에서 따다가 이렇게 근사한 뉴스로 만듭니다. 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리설주. 사실은 무슨 당이죠? 자한당인가? 한국당이라고 절대 못 쓰게 해야 됩니다. 신문기사 보면 한국당은 무슨 뭐 일본 뭐 위안부 관련 협상 파기가 우려스럽다 이런 식의 한국당이 할 만한 말이 아니잖아요. 절대 한국당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한당이 의도했던 대로 굴러가지 않았죠. 추석
밥상에서는 단연 통일, 그 다음에 김정은 리설주 여사라고 표현하죠. 리설주 여사의 이런 그 매너, 물뜰 때 내려올 때 팔 잡아주고 물뜰 때 요거 요 센스 요거 안 나오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안 산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저 각이 안 나와요. 이거 못 잡아줍니다. 이게 그걸 보면서 그래도 참 독재 사회에서 그야말로 황태자로 그야말로 이렇게 추앙받으면서 자라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래도 예의를 갖췄네. 신기하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또 저도 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누셨겠죠. JTBC 이것도 4.4, 6.9, 7까지 상당히 급하게 올라가는 라인. JTBC 명절 때 시청률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리 잡았네요. 저 자리 잡았어. 6.9로 종합 1위 장르별로 자리 잡았어. 근데 요거는 좀 웃겼어요. 저는 TA50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행기인데 미국의 연습기가 50년 동안인가? 그동안 그렇게 안 바뀌었대요. 380대 한 400대 가까이 되는데 근데 그거 이제 바꿔야 되잖아. 입찰을 했는데 우리 이 TA50 요 비행기가 상당히 지금 유리한 조건에서 2배수에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건데 이거를 괜히 굳이 또 이 김수미 기자를 보냈어요. 이분을. 그래가지고 뭐 막 돌리는 거 있잖아. 원심력. 그게 5G, 6G, 7G, 8G까지 돌리더라고. 근데 한 5, 6G 되면 G라는 거는 중력의 5배, 6배 막 원심력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 무한도전에서 다 했었잖아요. 옛날에 막 졸도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근데 뉴스에서 뭐하러 또 새롭게 해. 그래놓고 막 신기하게 막 괜찮습니까? 후유증은 없었나요? 후유증 있었을 거면 뭐하러 보내요 거기를. 그런 거 뭐하러 보내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무한도전 자료화면 쓰거나 그냥 중력이 높아지면 다 위험한 거 다 알지. 근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나요? 취재진 여럿이 했는데요. 그거 JTBC 단독도 아니야. 기자들 한 10명 갔대. 초청 받고 그냥 이제 홍보성 취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그런데 심 기자는 아무렇지도 않았나요? 네, 저 괜찮았습니다. 요 얘기만 계속해. 저 뭐 체질이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어떤 비행기인가 TA50이라는 게 근데 입찰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림을 만들려고 간 거거든요. 저는 사실 별로인 것 같아요. 기자들이 꼭 이걸 비행기를 타 봐야 되는지 그렇게 따지면 뭐 다 실험해 봐야죠. 이런 거는 좀 애는 썼는데 국민들이 훨씬 더 머리 위에 있다. 무한도전에서 다 했다. 이 정도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TA50 되면 좋겠다. 근데 제가 취재해 본 결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봤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JTBC가 주목한 BTS의 유엔 연설. 여러분들 보셨죠? 방탄소년단 유엔 무대에 섰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해라. 이게 그 유니세프의 그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의 일환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협상하고 있지만 우리는 방탄소년단이 있구나. 그리고 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한국의 젊은이를 대표해서 세계의 평화와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핵폭탄, 평화의 핵폭탄, 사랑의 핵폭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야말로 유엔에서 한쪽에서는 핵협상, 평화협상,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BTS의 연설이 행해지는 거 보면서 와, 대한민국이 박근혜 지네만 잘 물러가면 그야말로 남북이 하나 되고 우리 국민들이 워낙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잖아요. 이제 문화 시대잖아요. 4차 혁명 시대는. 진짜 세계적인 평화를
확산시키는, 평화를 수출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수출하는 그런, 김구 선생님 말 맞다나 문화 선진국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상을 잠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좀 잘 극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문제. JTBC 제가 삼성과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상관관계, 유착관계 여부를 모니터하고 있는데, 사실 모니터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대단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이 지난번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돼서 노동자 2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119에 신고도 안 하고 늑장 대응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산화탄소 배출 설비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고, 없는데도 지난 5월 자체 보고서에 모두 정상이라고 기재돼 있었대요. 허위 기재해놨대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삼성이랑 지금 진술이 안 맞고 있잖아요. 경기도 소방본부랑. 그래서 경기도랑 소방당국이 합동 조사를 했는데 이걸 입수한 거야. 근데 왜 JTBC만 경기도랑 소방당국이 합동 조사하기로 한 것이 이미 다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어떻게 JTBC만 이거를 단독 입수했을까요? 그래서 언론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끝으로 MBC입니다. 이게 MBC 현실이에요. 추석 시작되니까 바로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편집도 상당히 구태의연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애는 쓰는데 이건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단독 우리 박영회, 이 친구 누구라고 그랬어요? 삼성 엑스파일 보도할 때 막내였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 던킨도나스, 앞으로 던킨도나스에서 사명을 도나스란 말을 뺀답니다. 커피를 위주로 판대. 60% 매출이 60%가 커피이기 때문에 도나스 뺀답니다. 던킨도나스. 에서 도나스 아웃되는 건데, 여하튼 이 친구가 던킨도나스를 먹고 오내라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들고, 그만큼 되게 저는 얘가 과연 훌륭한 기자가 될까 했는데 계속 좋은 기사를 쓰네요. 포스코에 17,00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노동조합원이 단 9명이었대요. 그래서 민노총 산하의 새로운 노조를 출범시켰는데 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이 9명밖에 없는 노조, 약간 이상하죠. 이 노조 쪽으로 사람들을 가입시키려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포착했다는 거야. 노조 방해 일종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조사 중이라니까 속보 기대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MBC 그 와중에 또 특파원 김희용 이 친구도 노조 활동 열심히 하고, 노조 민원 민주언론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서 간사 생활을 오래 한 친구입니다. 베이징 갔네. 고생한 대가를 드디어 받았네. 베이징 특파원 좋습니다 여기. 근데 그 와중에 또 단둥까지 갔어. 그래서 활기 뛰는 단둥. 이게 특파원 베이징에서 단둥까지 가는 게 별로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하튼 열심히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달려갔네요. 김윤 특파원의 말에 따르면 단둥이 이제 접경에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남북 정상회담 전까지는 그 종업원들이 한국인을 식당 입구에서 돌려보냈대요. 근데 이제는 받아들인대요. 그때는 손님 안 받았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수술까지 원하더래. 25도인데 안 센데. 여러분들 이제 저도 단둥에 한번 놀러 가야겠습니다. 당장 평양에는 못 가더라도 단둥 가서 또 베이징 가서 북한 식당에도 가고 또 즐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의 맛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비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